다 준비됐습니까? 네, 우익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 19번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자 빼빼로데이보다는 가래떡데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래떡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쌀로 만들어진 가래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농업인들의 주름은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베이징에서 날아든 한중 FTA 타결 소식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또 가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인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타결을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성급한 태도입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의 성급하고도 일방적인 타결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 단체 등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또 많은 협의 절차도 생략한 채 서둘러서 타결을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이 농업인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농민들의 마음은 찹찹한 심정일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도 농업 피해가 3조 3,600억원으로 4배나 많고 한중 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농가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만 가속화되는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채 협상 타결만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가서명, 정식 서명,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축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가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단순 피해 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농업 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서 우리 농수산업 축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4분의 3이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 의혹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상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마치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헌법 제61조와 국회법에 명기된 국정조사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 오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당 해외 자원개발 국부 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자원개발 사업의 특혜와 비리 등 온갖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사자방 혈세 낭비 국부 유출 의혹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카드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세 낭비 국부 유출의 원인을 차단해야 올해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자방 국정조사는 부패 비리를 막기 위한 또 밝히기 위한 원칙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국부 유출 혈세 낭비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없이 예산안만 편성하겠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편성에서 빠진 누리과정 유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 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누리과정과 의무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정부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것처럼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서 진짜 필요한 교육 예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이 미래라는 어른들의 말이 거짓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의무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안 조정 양당 정책위 의장, 비제위 간사, 복지 간사, 또 교문위 간사 양당 이 회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큰아이 걱정도 둘째 아이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백재현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예산 부수 법안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10월 1일 우리 국회 선진화법으로 해서 예산이 상정되는 것에 비해서 부수한다 이거에 한꺼번에 상정하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의 자동 부의 대상 항목은 이렇습니다.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 예산에 대한 부수 법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는 것은 조세 소유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을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출 예산도 세입 예산은 부수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새누리당 더 이상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으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막가빠식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애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다가 교육 현장에서 밥값을 낸 학생과 내지 않은 학생의 구분이 주는 상처 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비교육적 행동을 막기에 도입된 것입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저지 시도로 인해 주민투표 실패로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고 이미 국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역사 흐름에 거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조문화가 된 내용을 가지고 가슴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악마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가 정말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 FTA 타결 직전까지 국정원 동반된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 단체 어떠한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유감이다.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는 분명히 야당과 피해 농가에 대한 협의를 거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석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정세를 여당이 먼저 말하지 않으므로 야당이 먼저 꺼내고 여당은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서민 정세가 아닌 부자 감세 처리를 통하여 복지 예산이 충당돼야 됩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일이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의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으로 남북 평화길이 홍해가 열리듯 다시 열리기를 빕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하여 대화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짧고 좋았습니다. 짧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좋죠. 이찬열 의원님의 발언이 됐습니다. 네, 이찬열입니다.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자행된 4대강 비리,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100억대가 가깝다는 이 자원외교, 또 오늘 내일 또 터질지 모르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들춰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 적자를 이유로 아이들 밥과 또 분유값에 이 탓을 돌리는 이런 청와대의 황당한 이식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 역시 의무복지를 차별복지로 호도하는 무책임한 복지 외면 정권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야말로 진정한 민생입니다.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야말로 시대착오적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보육의 국가 책임을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던 대통령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내년도 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대통령이 복지예산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홍영표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네,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의 부실, 내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41조를 투자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5조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31조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갖다 놓으면 대부분 해외 그 개발 사업이 탐사, 개발, 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결정해서 진행 중인 사업 상당수가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2018년까지 31조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석유공사가 15조 4천억, 가스공사가 14조 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31조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된 31조를 다 넣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조는 우리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할 돈입니다. 이렇게 31조의 돈을 더 우리가 예상을 하면 사실 이명박 정부의 그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총 투자액은 72조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더 부실로 결론이 날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원 3사는 부채를 차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채 규모가 엄청납니다. 매년 이자만 해도 수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역대 정부도 다 실패를 했었던 그런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특히 해외 자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걸핏하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를 물고 들어가서 자신들은 과거에 비해서 별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주로 탐사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탐사 사업은 땅 밑에 있는 자원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율이 높습니다. 5%에서 15%가 성공률입니다. 그런데 이 탐사 사업을만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부분. 그런데 임기 말에 25% 투자비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0%를 누적한 금액으로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명박 정부는 생산 개발을 중심으로 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데서 생산과 개발을 한 이런 데 해외의 어떤 그 자원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2014년 6월 현재 13%만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가 31조에 이릅니다. 사실 이 자원 그 개발에 대한 의혹은 양파 껍질처럼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해외 자원 개발의 부실과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부처 심사 첫날이었던 어제는 하루 종일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누리과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서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정치의 순기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론과 조정 과정을 믿고 기다려야 할 청와대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판을 정리하겠다고 뛰어든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경제 수당만한 논리가 없어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심사 기일을 지키기를 정말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약속드렸던 대로 야당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심사에 응하고 있고 오늘 16일 일요일 오후부터 개수소위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수위원이 확정되는 대로 집중심사할 상임위를 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관심 예산의 제보나 조언을 효율적으로 받아서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삭감 내역과 쟁점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생각입니다. 국회 고위 권한인 삭감을 통해 쓸모없는 예산을 긁어내고 그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새로 세우는데 정말 최소한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다시 한번 도와달라, 더 이상 국회에 개입하지 말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이 획득 체계의 새 시대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6일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서 어제부터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을 합참으로 이관되고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은 국방부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논의를 거친 방위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방위사업청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무기체계 획득 업무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획득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러한 투명성과 효율성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입니다. 통영함으로 불거진 각종 방산 비리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부가 투철한 사무의식을 갖고 획득 업무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획득체계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정희 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중국이라는 거제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 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과 관련된 제품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중 수입액 60%인 670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중 FTA가 역대 최저치 수준의 FTA라고 애써 위험성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농업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것이 국민과 많은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는 중국이 최초로 금융 분야를 별도 챕터로 수용하고 중국 내 통신 규제 관련 무역 장벽 완화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호하려는 금융과 통신을 열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노동시장 개방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용 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 그리고 체류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목별, 분야별 세부 사항을 다시 봐야 하겠지만 우리 노동시장을 중국에게 열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일대 전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남민윤선 분 발언 있겠습니다. 신청한 보건인력은 감염내과 8명을 포함한 의사 35명, 간호사 57명, 임상병리사 23명, 현장 안전관리자 30명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인력의 안전입니다. 에볼라 감염 환자를 돌보던 세계 의료인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파견 보건인력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교육 및 현지 적응 훈련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지 의료활동 참여 과정에서의 철저한 감염 예방 관리,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에볼라 감염 시 안전대책으로 후속 및 치료의 대책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상황 발생 시 미국 민간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국내로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와의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염자의 자국 후송을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환자 치료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격리시설 구축과 치료제 구비 등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에 의해서 인격 모독과 차별 대우를 견디다 못해 불신한 경비노동자 이만수 씨의 장례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쾌유를 기원했지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생이 있다면 부디 사람이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분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비 노동자들, 특히 감시 단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분들의 노동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화나 물질업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번 경비 노동자 이만수님의 장례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한중 FTA 정부는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괜찮은 수준이 될 수 없고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 중에 하나가 친환경 학교 급식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마 예결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참 답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은 맞지만은 의무급식이나 무상급식은 아니다라는 계속되는 되풀이되는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무상급식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좀 더 확대해서 군대 병영급식이나 병원급식도 친환경 급식 체계로 바꿔서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으로 유치원 쏠림 현상과 어린이집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게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복지 재원은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원칙은 복지 재원은 중앙정부가, 복지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때늦은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출간된 핀란드 경쟁력 100이라는 책에는 핀란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헌법상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는 지방정부가 그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그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웨덴은 세입조정, 세출조정 등 5가지 교부금 제도를 통해 수도 스톡홀름에 살던 조그만 오지섬에 살던 동일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기본 복지 사업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보육료는 35%에서 65%만, 장애인연금은 50%에서 70%만 부담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때문에 지자체는 파산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서울 강남에 살던 강원 평창에 살던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먼저 중앙정부가 재원을 100%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복지재원 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올해는 쪽지 예산 없습니다. 쪽지 예산은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쪽지 예산을 뒤밀었습니다. 400억 쪽지 달 탐사 예산을 뒤민 것입니다. 1단계로 3년 동안 약 2,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오늘 예결이 질의에서 나올 예정인데 400억짜리 쪽지 달 탐사 예산 3년 동안 2,600억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고 쪽지를 뒤밀었는데요. 쪽지 예산 안 됩니다. 여당도 안 되고요, 야당도 안 되고요,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요, 또 정부 더더욱 안 됩니다. 쪽지 예산 이번에 빠져야 합니다. 달 탐사 예산 관련해 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것은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였던 최양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쪽지 예산 당장 집어낼 것이며 넣어서도 안 되고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로봇 물고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대강을 헤엄치기는 커녕
물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받고 있습니다.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 예산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충고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여부 문제는 중대본에 넘겨서 국민적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요되는 예산만 가지고 인양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귀한 생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증 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돼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독도 입도시설 문제입니다. 지난주 독도 입도시설 입찰 공고를 돌연 취소하여 대일 구려교교 아니냐, 영토주권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독도 입도시설 포기 이후 총리나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장관 등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시도한 그러한 정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왜 독도 입도시설 입찰 공고를 취소했는지, 취소한 이후에 그러면은 그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현재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내년도 독도 입도시설 2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를 정부가 책임있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우영근 대표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춘석 간사께서 청와대가 빠지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빠져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논의에서 청와대가 국회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꼬리를 내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를 위시한 여야원들이 공동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을 미뤄왔던 일입니다. 청와대 눈치 때문에 미뤄온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154명의 여야원들이 개헌 추진 모임을 구성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231명의 여야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며칠 전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63%의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 29%에 대해 국민들은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압도적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을 대통령이 나서는 것, 물론 개인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회 개헌 논의에서는 청와대가 빠지는 것이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기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또 민생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특위만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청와대가 빠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국회 개헌 논의에 더 이상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